안녕하세요. 바람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3차 산업과 4차 산업의 연결고리를 살펴볼 거예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이런 시대의 흐름을 읽으면 미래에 이 3차 산업의 역사를 되돌려 보면서 미래를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굉장히 큰 기회가 오고 있다는 걸 봐야 되고, 지금 당장에 무슨 뭐 일본 규제라든가 또 뭐 미중 무역 분쟁, 이런 부분들은 요런 게 오기 전에, 밝은 미래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 노이즈가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이제 뭐 폭등장이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망하는 이유와 또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연결고리가 반복될까? 2차 산업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도로 깔고 새마을 운동하고 하면서, 자, 일본에서 돈을 받아 썼어요. 일본에서 무슨 아무튼 전쟁 뭐 분담금인가 뭔가 그거 해갖고 받아갖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요런저런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성장을 크게 했죠. 우리나라의 교역을 이제 활발하게 하면서. 그리고 나서 3차 산업 때는 어때요? 자, 이게 국내에 머물러 있었는데, 박통령 때는 국내에 머물러 있었는데, 노무현 정권 시절에, 이걸 이제, 노무현 정권 시절하고, 이제, 한미 FTA 뭐 이거 진행한 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인가? 그때 아무튼 이제 글로벌 교역으로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글로벌 교역이 이제 활발해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이 기반으로 성장을 했으니까 국민들이 이걸 누려야 되니까, 자, 주택 막 짓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아무나 성장을 했던 시기가 이 3차 산업의 시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차 산업이 나왔는데, 4차 산업은 어떤 방향성으로 갈 거고, 여기에서 이제 수혜를 보고 성장하는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봐야겠죠. 미래를 읽는 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부터 살펴볼 거예요. 2차 산업 때, 자, 13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거의 한 80%, 8배, 9배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노이즈가 나와서 IMF까지 무너졌다가, 다시 이제 3차 산업이 진행이 된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되돌려 보면서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는 거죠. 2차 산업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너무 급격하게 성장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버블이 꼈겠죠. 버블이 여기서 어디부터 였는지 이때는 몰라요, 제가. 세세하게 분석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아무튼 버블이 꺼지는 구간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가, 이제 다시 이제 머리를 한번 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때 어때요? 기업 부채가 문제가 된 거죠. 뭐, 대우 망하고, IMF 때 보면은, 되도 않는, 그러니까 돌려막기식의 기업들끼리 어음을 돌려막기 요런 거 했던 것들이 문제가 된 거란 말이에요. 항상 이거 부채가 문제인 거예요. 그 부분들이, IMF에 이제 터지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고, 그렇게 이제 IMF가 지난 다음에 어때요? 이때 금리 인하하고 유동성 정책을 전 세계적으로 펼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엄청 싸져 있는데 유동성을 막 풀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 버블이 생겼는데, 단기적으로 이 버블이 생긴 게 뭐예요? 닷컴 버블이에요, 닷컴 버블. 자, 1년에 막 100배씩 올라갔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때 당시에 코스닥이 90%가 IT 기업들이었어요. 근데 이 IT 기업들이 뭐였냐면, 인터넷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게 뭐 야후라든가 뭐 등등이 있었는데, 결국 지금 지나고 보니까 다 망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남아있죠. 이때 당시부터 보면, IMF 때부터 보면 네이버는 100배 올라왔습니다. 100배. 그리고 카카오는 요것도 다음은 망해가다가 카카오톡이라는 여기랑 인수합병을 하면서 이제 지금 다시 성장 모멘텀을 받고 있죠. 자, 카카오랑 비슷한 데가 어딜까요? 페이스북. 그리고 카톡으로 막 이것저것 보면은 여기 마켓 형성해서 이것저것 팔고 하는 것들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 있죠. 이게 아마존이랑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이버랑 비슷한 데는 어디예요? 미국으로 보면 구글. 그렇죠? 그리고 중국으로 보면 그 이름이 뭐더라?
아, 이름을 잊어먹었다. 아무튼간 여기 뭐 이제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이 뭘로 나왔어요? 닷컴버블에 나왔단 말이에요. 닷컴버블. 닷컴버블이 이 시초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버블이 생겼으니까 어때요? 이때는 코스닥 버블이 꺼지면서 코스닥은 IT 기업들이 이제 다 망하고 뭐하고 하면서 그 자리를 바이오 기업들이 채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 버블이 이번에 왔던 거고, 닷컴 버블이 꺼진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이거를 이제 닷컴 버블이 꺼진 거를 이제 노이즈를 해소한 다음에 3차 산업이 시작이 됐어요. 3차 산업 때 이제 강했던 기업들이 뭐냐면 주도주였던 섹터군들이 금융, 그리고 건설, 그리고 금융, 건설, 철강. 아, 철강은 뭐예요? 이게 원자재 기업이고, 건설은 뭐예요? 인프라죠. 금융은 말 그대로 금융이고, 이때 물류랑 뭐 이런 게 글로벌 교육이 활발해지면서 조선 산업이 성장을 했고요. 에너지가 신재생 에너지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태양광이 부각을 받았어요. 그리고 시장에 있는 90%, 거의 한 망하지 않은 80%, 90%의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다 수백 프로씩 나왔고, 여기 있던 주도주들은 30배씩 나왔습니다. 주도주 중에 대장들은 30배에서 50배씩 나왔어요. 심한 종목들은 100배씩 올라간 기업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앞으로 4차 산업시대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기업들을 보자고요. 자, 닷컴 버블이 있었고요. 지금 바이오 버블이 있었어요. 근데 닷컴 버블은 왜 이렇게 과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자, 유동성 공급이 이게 들어가면서, 자, 이 버블이 굉장히 과하게 진행이 됐죠. 자, 바이오 버블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오 버블은 어때요? 2015년도에 우리나라 이제 금리나 뭐하고 하고 하면서 2015년부터 이제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버블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진행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닷컴 버블 때 생겨난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네이버, 미국의 구글, 그리고 카카오, 미국의 페이스북, 페이스북, 트위터, 무슨 뭐 등등, 아마존, 뭐 요런 기업들이 이제 생겨났죠. 우리나라의 바이오가 이제 임상 3상 막 진행되고 뭐하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살아남는 기업들이 나오겠죠. 망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또 살아남는 기업들이 나오겠죠. 지금 보면 뭐가 있을까? 딱 보면 삼바. 뭐 이런 기업들은 망하진 않겠죠. 삼바 셀트리온을 기반으로. 이거는 이제 시밀러니까. 이때 IT 이때는 뭐예요? 포털. 포털을 위주로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성장을 한 산업인데, 이쪽에서는 약인데, 자, 복제약. 이거 시밀러 같은 경우는 복제약이죠. 그리고 보면 신약은 보면 이게 굉장히 불확실한 거죠. 신약이. 임상 3상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에서 이제 임상 3상을 성공하고 이거 약을 만들어 갖고 팔기 시작하는 기업들. 그리고 바이오 섹터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암이 정복이 되겠죠. 암을 정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제약회사가, 암을 정복하는 제약회사가 전 세계를 독점 구조로 가지고 가겠죠. 이게 어느 나라에서 나올지를 모르는 거지. 요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만약에 암을 전체적인 거를 한 회사에서 정복하는 게 아니고, 뭐 췌장암은 어디, 뭐 대장암은 어디, 뭐 요런 식으로 제약회사끼리 만약에 나뉘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성장 모멘텀을 그런 약들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끼리 나누어서 진행을 할 거고. 그럼 전체적인 산업의 성장은 4차 산업이고, 신산업에 대한 바이오 버블, 닷컴 버블 요런 게 생기면서 요런 부분에 대한 성장은 또 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의 성장과 신기술의 성장, 이 성장은 따로 간다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신기술이기 때문에 불확실하다고. 여기에서 어떤 놈이 살아남고 어떤 놈이 승자가 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거죠. 그 가능성이 있는 거에 분배를 해서 잡아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오히려 분산을 더 많이 해서
여기에서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이제 추려봐야 되는 거고, 4차 산업 같은 경우는 그림이 딱 보인단 말이에요. 요런 걸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2차 산업 때 이제 조정의 흐름을 딱 살피는 거예요. 조정의 흐름을. 여기에서 이제 3년 조정이 나왔는데, 이때 리스크가 IMF가 나왔는데, 이 IMF가 보면 어때요? 한 10년 정도, 9년 정도 후에 나왔어요. 2차 산업이 진행돼요. 근데 3차 산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리스크가 바로 났어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IMF 때는 한국 금융위기. 한국 말고 뭐 신흥국 중에서 이렇게 금융위기가 온 국가들이 많죠. 2008년도에는 선진국 금융위기. 이때는 우리나라는 기업 부채가 무담이 됐던 거고, 이때는 사실 우리나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부채가 되고 있는 건,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예요? 가계부채죠. 이때는 기업들이 많이 망하면서 굉장히 힘들어졌지만, 이제 가계가 많이 망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 리스크가 오면, 어디가 망할까? 가계부채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이 부동산이겠죠? 자, 부동산은 간단하게 수요 공급의 원칙으로 봤을 때, 자, 수요가 앞으로는 줄 수밖에 없다. 왜? 인구가 폭발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부동산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이 자금들은 어디로 갈까? 자, 증시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증시가 이렇게 버블을 만들고 이제 3차 산업 때처럼 크게 상승을 하면 요 버블 구간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 유동자금은 요런 구간에 들어오지 않아요. 다 이렇게 버블을 만들어갈 때 들어와요. 사람들이 환상에 미쳐있을 때 꼭대기에서 다 잡는 거예요. 항상 반복되고 영원히 반복되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거고, 지금 그러면은 막 쓸어 담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요거 다 챙겨 먹는 겁니다. 4차 산업 다 챙겨 먹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챙겨 먹어야 될지 과거 데이터를 놓고 또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자 지켜볼 거예요. 살펴볼 거예요. 그 살펴보기 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2차 산업 이후에는 15년 쉬고 갔지만 지금은 좀 더 빨라질 수가 있어요. 2020년도부터 시작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 보면 이때 2차 산업이 있은 다음에 리스크가 IMF 같은 리스크가 크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을 길게 받았어요. 3년을 받았죠. 근데 2008년도에는 리스크가 바로 왔기 때문에 하락폭은 컸지만 단기간에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 부분이 나오고 요 부분이 나오고 요때하고 요때하고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나오고 요게 나왔죠. 그 다음에 요게 나왔어요. 자, 요게 나왔죠. 2008년도에. 그리고 나서 또 쉬어가는 게 나온 다음에 IMF가 터졌는데 지금 쉬어갈 때는 어때요? 이때 작은 리스크 2015년도에 브렉시트라는 리스크를 밟고 버블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닷컴 버블이 만들어지고 지금은 바이오 버블이 만들어지고. 자, 버블의 정도는 약하죠. 자, 바이오 버블이 닷컴 버블 때보다 버블의 정도는 약하단 말이에요. 이 버블은 어디서 나왔어요? 코스닥에서 나왔죠. 이 버블은 코스닥에서 나왔죠. 그렇죠? 닷컴 버블과 바이오 버블은 코스닥에서 나왔어요. 그다음에 3차 산업은 어디서 나왔어요? 코스피죠. 그러면 앞으로 이거 4차 산업 어디서 나와요? 코스피. 코스피가 주도를 하고 바이오 기업들이 시총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놨는데 이 시총이 어때요? 닷컴 버블 이후에 이걸 보면 어때요? 닷컴 버블 이후에 시총의 코스닥이 90%가 바이오였어요. IT였다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때 바뀐 게 뭘로 바뀌었어요? IT에서 바이오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 지금 보세요. 바이오 버블에서는 바이오 버블이 무너졌죠.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에 시총의 예를 들어 전체 기업들 중에 지금 60%가 바이오예요. 이 바이오가 뭘로 바뀐다고요? 4차 산업 기업들로 바뀌는 거예요. 4차 산업 기술들로 바뀌고, 그러니까 이게 신기술 기업들로 바뀐다고 또. 신기술 기업들이 뭘까요?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등등, 뭐 사물인터넷이라든가, 뭐 등등 요런 기업들로, 이제 코스닥 전체에 있는 기업 수들이 요런 걸로 바뀌겠죠. 4차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뭐 요런 것들로.
그리고 그게 이제 신기술이 되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대장이 이제 남아 있겠죠. 진짜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러면 코스피가 이렇게 가면 뭐가 갈까요?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는 뭐예요? 삼성, SK 하이닉스, 그리고 2차전지. 2차전지는 뭐예요? LG화학, 삼성 SDS, 삼성 SDI, 삼성 SDI, 그리고 무슨 뭐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갈 건데, 이게 이제 요중에 대장이고, 여기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들어갈 거는 이제 뭐 디스플레이, 요쪽이 뭐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인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에 속해 있고, 뭐 요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디스플레이가 2차 전지랑도 연결이 돼 있고, 자, 반도체랑 연결되어 있는 건 이제 OLED. 요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한 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일 게 뭐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부터 살펴볼 겁니다. 3차 산업의 주도주는 건설이었어요. 이 건설주들은 뭐예요? 자, 인프라가 깔렸단 말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때 있었던 이제 뭐 도로가 더 깔리고, 그리고 뭐 신도시들 막 들어서고, 뭐 주택 보급이 엄청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건설 기업들이 초호황을 맞았죠. 이게 글로벌로 보면 어때요?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들은 글로벌 건설에서 보면은 중동, 중동에 이제 자동차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소비가 증가를 하면서 자동차 보급률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중동이 초호황을 맞죠. 그러면서 석유 팔아야 되니까 이런 플랜트 사업들 이쪽에서 굉장히 큰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큰 그림으로 보면 뭐냐면 인프라예요, 인프라. 자, 4차 산업의 인프라는 뭐예요? 자, 5G. 5G 처음에 이제 이 인프라를 이제 세분화 해보면 어때요? 자, 통신 장비. 자, 장비 깔고 뭐하고 한 다음에 이제 뭐 사물 인터넷으로 진행이 되죠. 사물 인터넷은 뭐예요? 그동안의 인터넷은 인간들을 연결하는 건데, 사물의 인터넷은 사물을 연결하는 거예요. 에어컨, TV, 무슨 뭐라 그래야 돼? 그 냉장고 뭐 요런 것들을 다 연결하는 걸 사물 인터넷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쪼개보면, 자, 빅데이터 기업들. 이 빅데이터 기업들이 뭐였냐면, 솔루션, 서비스 기업들. IT 솔루션, IT 서비스 기업들을 주목하면 요것들이, 요 4차 산업시대에는, 자, 건설주들 같은 큰 상승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통신 장비라든가 이쪽 인프라 까는 기업들 중에는 어때요? 자, 여기에서 이제 글로벌에서, 맥히는 기업들. 요런 기업들, 이제 글로벌에도 경쟁이 엄청나게 심화되겠죠. 그렇게 심화되기 전에, 여기서 기술 우위를 갖고 있거나, 뭐 이렇게 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지금부터 이제 좀 더 뻗어나갈 수 있겠죠. 통신장비 기업들은 이미 한 예를 들어서 10배 온 기업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4차 산업시대. 이게 여기서 더 가봐야 2배, 3배 가버리면 이건 30배 되는 거예요. 20배, 30배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먹어봐야 이거는 뭐 대장들은 많이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대장들 말고 이제 이 글로벌에서 맥히는 기업들 위주로 해갖고 봐야 되는 거고, 사물 인터넷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요쪽에 지금부터는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에 보면 이제 뭐 금호산업 같은 기업들이 뭐 이제 한 60배씩 갔었고, 두산인프라코어도 40배씩 갔었고, 뭐 3호라는 기업도 한 60배가 갔었습니다. 2017년도에 버블을 키운 이 구간에 보면 어때요? 몇 배 갔어요? 여기에서 이제 3배가 갔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성장은 이 구간은 이제 2007년도부터는 버블이라고 보면 돼요. 2007년도는 2007년도는 버블이었어요. 자, 이 3배 간 건 뭐예요? 기업 가치가 아니고 버블이었다고. 이 버블이 꺼지면서 어떻게 돼요? 초토화된 거죠. 금호산업 같은 기업은 경영을 잘못해서 거의 망해간 거고, 이때 좋은 시기에 이제 헛배 부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망해간 거고, 이때 보면은 성장은 보면 어느 정도 나왔는지를 보면 이게 25만원대야?
12만원, 13만원대였던 것 같은데? 이게 12만원, 13만원대였던 것 같으니까, 성장은 한 5배 정도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성장은 한 5배 정도, 한 10배 정도 하고, 이제 버블이 이제 10배, 20배 정도 성장을 하고요. 성장을, 여기에서 보면 10배, 20배 정도 성장을 하고, 자, 버블이 3배가 낀 겁니다. 자, 버블이 생기니까 꺼지는 거죠. 자, 마찬가지에 두산인프라포 같은 경우도 보면은, 380원부터 2만원까지, 980원에 1000원. 1000원부터 2만원까지 한 20배 정도 성장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뭐 100% 정도는 버블이 낀 거예요. 이건 버블. 그러면은 어때요? 자, 이 성장하는 동안에는 끌고 가 이 버블에는 논합하는 거죠. 항상 이걸 반복해. 왜 이 버블은 언제 꺼질지 모르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버블 구간에는 논합하는 거고, 성장이 있는 동안에는 그냥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사모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죠. 여기까지 성장하고 여기에서 이제 버블을 만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어떤 것들이 이렇게 될 거다? 자, 5G 인프라. 이 인프라가 깔리면 어떻게 돼요? 뭐 자율주행이니 뭐니 이게 다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들을 이제 3차 산업에서는 이제 건설이 주도를 했다 그러면 4차 산업에서는 자, 5G 인프라 이쪽이 주도가 될 거고 어떤 흐름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지를 계속 추적해 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는. 예를 들어서 이 중에 뭐 예를 들어 소재 기업들이 있으면 소재 기업들은 뭐 어떻게 해서 흥할 거고 무슨 뭐 장비 기업들은 그 중에 뭐 안테나, 기지국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뭐 장비 기업들이 있으면 여기에서는 어떤 기업들은 이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어떤 기업들은 도태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추적하고 공부하면서 기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60배, 40배, 60배 이렇게 올라가는 이 큰 수익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인생에 몇 번 오지 않는 기회죠. 인생에 아무리 많이 오면 몇 번이나 올까요, 이게? 한 3번, 4번 오겠지. 근데 꼬마 때 빼고 내가 성인 돼서 보면 이거 몇 번이나 올까요, 이런 기회가. 뭐 2번이나 3번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잡아낼 수 있는 초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구간이. 그 다음에 이제 주도주가 금융. 자, 금융주들도 보면 한국금융지주 뭐 이런 게 이제 20에 왔고 2007년도에는 이게 버블이라고 치면 여기께에서 여기까지가 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버블이 뭐 이제 뭐 100% 50% 이렇게 올라와주면서 여기서 좀 더 키워준 거고. 자, 보험, 은행, 그리고 증권. 현대차증권도 한 20배 왔고. 보면 어때요? 증권하고 은행은 좀 조금 가고 이때는 보험이 성장을 가장 많이 했네요. 보면 보험주들이 뭐 50배씩 간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이게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금융은 뭘까요? 쉽게 말하면 돈 교역이에요. 돈 거래 하는 거야. 돈 거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걸 교역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제 그거 하는 거죠. 그럼 4차 산업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금융이 어떻게 변화를 할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쉽게 말하면 핀테크. 핀테크는 뭐예요? 이게 이제 화폐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죠. 화폐가 전자화폐로 바뀌는 거예요. 전자화폐로 바뀌면은 여기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요즘 보면은 뭐 카카오뱅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언급이 들어갔어요. 어떤 기업들이구나 유출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 이제 기술을 공급하는 무슨 뭐 서비스 솔루션 기업들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카드 같은 경우도 보면 스마트 카드 산업이 망하면서 뭘로 바뀌어요? 스마트 카드로 바뀐다고. 자, 스마트 카드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보여집니다. 기업들이 막 올라가는 기업들이 보여져요. 실적 막 이제 폭발할 것들이 미리 준비가 돼 있는 이런 기업들이 보여지는데 이 스마트 카드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개발이 되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쓰일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읽어내는 사람들은 어때요? 요거를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수혜를 못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전자화폐로 이제 바뀌고 하면서
어떻게 바뀔 거고, 자, 스마트 카드로 이제 바뀌고 하면서 어떻게 바뀔 거고. 대출 같은 부분들도, 자,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20년은 2차 산업부터 3차 산업까지, 자, 이 20년은 대출이 뭘로 진행이 됐을까요? 이 20년은. 대출이 부동산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럼 담보대출도 뭐가 많았어요? 자, 부동산 담보대출이 많았겠죠. 그럼 앞으로의 20년은 어떻게 될까요? 이 이후에 20년은. 이제 뭐 4차 산업 진행이 되고 뭐 이렇게 되고 하면은 이 대출도 어떻게 될까요? 대출도 이제 주식담보대출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이 지금 보면 어때요? 자, 이쪽 비중, 우리나라 이거 비중 봐. 이거 10% 미만이죠. 부동산. 이게 쏠려 있잖아요, 돈이. 이 사람들 죽고 이 사람들이 신흥부자가 되는 거예요. 금융이 이렇게 변한다는 걸 읽어내야 된다고. 왜? 자, 이거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인구 감소. 인구 감소. 이건 예정된 수순이에요. 10년 전, 20년 전, 20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부동산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었다. 지금까지 안 떨어진다. 불패신화 막 떠드는데, 미래에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있냐고. 없다니까. 그냥 그 시기가 미뤄진 것 뿐이지. 인구가 감소하는 게 지금 떨어지는 폭이 엄청납니다.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면 노인만 남아요, 국가에. 그럼 일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외에서 받아서. 지금 뭐 호주나 이런 데처럼 뭐 워킹홀리데이 해갖고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가고 막 할 때, 일본 같은 데 보면 전 세계에서 지금 많이 가고 있죠. 해외에서 사람들을 받아야 돼요. 그걸 굉장히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사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하죠. 그게 규제죠. 이런 부분들이 풀리고 뭐하고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그 인구를 이제 채워줄 때, 채워주는 그 시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다. 그때까지 못 가는 거예요, 부동산은.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기업들이 4차 산업이라든가 금융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자, 투자가 활성화되고, 우리나라 연금 같은 거, 연금. 지금 연금 안 내고 싶어 죽어요, 사람들이. 지금 젊은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노년층이 젊은 층을 착취하는 게 연금이에요. 과거에 어때요? 젊은 층 3명, 5명에서 이거 1명만 먹여 살리면 됐으니까, 요런 거 괜찮아. 나도 나이 들면 받아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 이게 거꾸로 됐잖아, 인구비가. 자, 1명이 3명, 5명 먹여 살려야 돼요. 지금 있는 젊은 층들은 이거 못 받습니다. 연금 같은 거 하나도 못 받아요. 이거 사회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요 부분들이 어때요? 연금이라는 게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요? 일반 뭐 예금, 뭐 국채, 채권, 요런 데 다 들어가 있어요. 안정자산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물가가 올라가는 이 부분들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둔화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고. 막 호주 같은 데는 보면 GDP가 전 세계 1위인데 연금 수익률이 전 세계 1위에요. 주식 비중이 가장 높거든. GDP가 전 세계 1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상위권인데 연금 투자 수익률도 거의 상위권이라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왜? 돈을 다 땅에다 묻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의 개혁이 필요하겠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금은 폐지되겠죠. 왜? 사회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해질 거니까. 폐지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젊은 층들은 이거 연금은 그냥 다 뜯기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못 받아요. 지금 40대부터는 이거 못 받는다고 봐야 돼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금융이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거죠. 연금은 최대한 안 내려고 노력을 할 거고, 왜? 나는 못 받을 돈이니까. 그냥 넌 줄 거다라고 사기치면서 뜯어가는 돈이니까. 국가에서 이제 줄 거라고 사기치면서 뜯어가는 돈이에요. 국가에서 이제 지불 능력이 없어지면 어차피 못 주는 거니까.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 개혁이 만약에 성공을 해서 이걸 계속 연장하면서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뭐하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유지가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지금처럼 가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융의 흐름이 이제 바뀔 거고 그 흐름이 어떻게 바뀔 건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자 20배, 50배 자 이런 수익률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보험 같은 경우는 자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까? 보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은 보험도 성장이 사실은 어렵죠. 그래서 요런 정도의 상승은 어려울 것 같은데 조금 이제 뭔가 신기술적인 뭐 그런 게 나오겠죠. 증권주들은 미래에 보면 어때요? 보험이 3차 산업시대 때는 가장 셌지만
보험보다 증권 섹터가 4차 산업시대는 가장 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올라올 때야 뭐 다 올라오겠죠, 똑같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에는 이제 철강. 철강은 뭐냐? 원자재예요. 소재. 자, 배 만드는 데 들어가고, 자동차 만드는 데 들어가고, 건설이 완전히 화랑이었으니까, 건설 공사하는데, 엄청나게 쓰이고. 그러니까 이 소재. 자, 인프라 사업에, 소재가 엄청나게 화랑이 된 거죠. 지금 그러면 이게 뭐냐? 반도체라는 거죠. 반도체가 뭐예요? 4차 산업의 소재. 철강은 어디 소재예요? 자, 건설, 조선, 자동차. 그쵸? 대표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철강 제품들이 소재라고 볼 수 있고. 자, 4차 산업의 소재는 어디 들어가요? 자, 로봇, 드론, 그리고 데이터 센터. 등등. 그리고 자율주행차. 자동차가 그동안에는 그냥 철로 둘러싸여있는 깡통이었는데 자율주행차가 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스마트해지면서 여기 IT 기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요런 부분들의 소재예요. 자, 그럼 3차 산업의 철강이 지금은 이제 반도체로 바뀌는 거라고요. 요런 흐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태양광은 뭐예요? 이건 이제 에너지가 바뀌는 거잖아요. 야, 이제 석유는 이거는 결국은 자원이 사라진다, 나중에. 그러니까 이거 새로 에너지를 키워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성장했던 게 태양광인데, 자, 요게 이제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자, 이제 환경을 보존해야, 이제 환경 이슈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자, 이 환경을 우리가 챙겨야 되니까, 자, 앞으로 이제 석유 집어넣어갖고 달리는 차들은 다 벌금 때려. 전 세계적으로 요런 흐름을 가고 있으면서, 그게 뭐야? 파리 기후협약이죠. 파리 기후협약. 자, 미국이 지금 이거 뭐 탈퇴하고 뭐하고 했는데, 요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미래 산업에서 이제 뻘짓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면서, 여기에서 이제, 돈을 쏟아놓고 뭐하고 하고 있는 게 가장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그리고 유럽. 미래 에너지를 얘네들이 쥐게 될 거라는 거예요. 중국하고 유럽. 여기에서 또 가장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어디예요? 일본하고 한국이죠. 뭐 수소차, 전기차. 전기차 쪽에서는 배터리. 자, 수소차 쪽에서는 거의 뭐 일본하고 한국이 제일 세죠, 전 세계에서. 그러면 탑 나와 있잖아요. 전기 수소로 바뀌는 거예요. 뭐에서? 자, 석유에서. 석유에서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로 가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해놨고, 그리고 나서 그 신재생 에너지가 뭐야? 태양광이고 풍력이고 다 전기잖아요. 그러니까 석유에서 전기로 바뀌는 거죠. 여기에서 기회 요인이 뭐가 있을 거냐를 살펴서 계속 추적을 해가면서 투자를 해가는 거죠. 답 나왔잖아요. 그쵸? 자, 철강, 태양광이 반도체 2차 전지로 가고, 금융은 이제 기본 화폐에서 이제 이게 전자화폐로 가고, 그리고 나서 인프라가 이제 건설이 이제 막 깔리고 했는데, 이게 4차 산업 인프라는 5G를 기반으로 정리가 다 됐잖아요. 그래서 먼저 출발한 건 뭐예요? 4차 산업 먼저 출발한 게 뭐예요? 5G. 자, 인프라 까는 게 지금 먼저 출발을 했죠. 요거 제가 언제 예측해드렸어요? 2017년도에 예측해드렸잖아요. 자, 지금 보니까 어때요? 그 흐름으로 그대로 가고 있죠. 5G 제일 세잖아요. 제일 셌죠? 요런 흐름 보면 어때요? 자, 빅데이터 핀테크 기업들, 대장주들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5G처럼, 우르르 수익 내는 종목들, 자, 수익 스토리로 계속 정리를 하는 시간이 오겠죠. 자, 철강, 태양광, 반도체 2차 전지. 이건 아직 지금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는 이빨 채워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중에 이런 흐름들을 읽었기 때문이에요. 자, 과거에 3차 산업이 시작했을 때 동국제강이 50배 갔고요. 현대제철이 50배 갔고, 자, OCI가 100배 갔습니다. 그럼 뭔 말이에요? 야, 2차 전지 얘네들이 100배씩 갈 수 있겠네. 자, 반도체는 한 30배, 50배 갈 수 있겠네. 근데 규모면을 보는 거죠, 이제. 자, 3차 산업이 크냐, 4차 산업이 크냐. 저는 4차 산업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3차 산업에 성장했던 것보다 4차 산업에 성장할 수 있는 성장폭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근데 그럼 더 크면 어떻게 돼요? 자, 이거 보면 어때요? 3차 산업 때 기업들은 이거는 결국은 기업은 가치를 안고 가는 거니까 성장을 하면 성장률을 그대로 안고 가는 거예요. 자, 30 평균 어떻게 돼요? 3차 산업 때 3차 산업 때 주도주들이 어떻게 돼요? 주도 섹터가 어떻게 됐어요? 자, 30배, 50배 갔습니다. 그럼 4차 산업 때 주도 섹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만약에 2배다 그러면 60배, 100배 가는 거고. 자, 이게 3배다 그러면 뭐 100배에서 300배 가는 거죠. 이게 얼만큼 성장이 3차 산업보다 클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 모르죠. 그러니까 이건 예단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오를 거다 예단하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큰 기회가 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만 인지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런 미래 흐름들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리를 해주는 사람이 어딨어. 나만 알고 있어야지, 그쵸? 이런 걸 정리를 해주는 사람이 어딨어요. 자, 명확해졌잖아요, 이제. 그럼 우리가 투자를 어디에 집중을 해야 돼? 명확해졌죠? 그럼 앞으로 투자를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돼요? 반도체. 핀테크. 그리고 2차전지. 자, 핀테크는 섹터를 쪼개놓고 보면 빅데이터. 빅데이터 중에는 핵심이 되는 건 사물 인터넷이 되겠죠. 이거는 5G 이후로 자 연결되는 인프라고. 자, 핀테크 쪽에서는 이거는 이제 금융이랑 연결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2차 전지는 에너지가 석유에서 전기로 바뀌는. 그럼 여기에 어때요?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또 뭐 전기차, 배터리, 수소차 뭐 등등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되겠고. 반도체는 뭐예요? 자, 소재. 4차 산업의 핵심 소재다. 정리 다 돼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것들을 비중을 어떻게 돼요? 50% 이상. 이렇게 담아두고 나머지는 그럼 뭘 보면 될까요? 아까 IT. 자, 닷컴 버블 때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네이버 100배. 그러면 지금 바이오는 뭘 보면 돼요? 신약이든 뭐든 요런 거에 한 10%, 20%. 그러니까 바이오만이 아니고 제약, 헬스케어 다 마찬가지겠죠. 헬스케어 산업에 자 10%, 20%. 자, 4차 산업에 왜 이렇게 비중을 나눌까요? 야, 성장률은 여기에 더 클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건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비중을 줄여야지. 그리고 좀 더 확실한 부분에 비중을 늘려도. 그럼 나머지는 뭐 할 거냐? 이 다음은 뭐가 있냐? 자, 북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추적하면서 관련되는 게 뭐예요? 과거 3차 산업 때 철강, 건설. 자, 요런 부분들이 굉장히 금융. 요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철강, 건설, 금융.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년 전, 이제 뭐 20년 전 가장 좋았던 게 지금 가장 최악의 주가를 보여주고 있고 기업 가치로는 가장 저평가예요. 가장 저평가. 요쪽을 추적해가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됐다는 거죠. 전체 포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추적해가면서 포트 정비를 살짝 해주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이런 구간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런 구간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저는 자신합니다. 솔직히 10배 이상은 내줄 자신이 있어요.
회원분들 계좌 10배 이상은 내줄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왜냐면 왜 10배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당시에 지수는 몇 배였을까요? 지수가 자 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온 거니까 4배 갔어요. 4배. 종목들은 몇 배 갔어요? 30배에서 50배 갔잖아요. 자 지수의 10배를 가요. 지수의 10배를. 근데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전부 다 주도주를 갖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 중에 30배 50배 간 거는 대장인데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대장이 10%만 나와도 대박이에요. 이 대장이 아닌 것들은 어때요? 뭐 대충 10배에서 뭐 20배 간 것들도 많이 있고 뭐 5배 간 것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평균 요런 것까지 다 평균 쳐보면 대충 10배는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게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시점에 한번 이게 그러면 빨리 오는 게 좋을까요? 늦게 오는 게 좋을까요? 자, 요런 구간에서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서 계좌 수익을 많이 움직이지 않고 막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뭐 2배든 5배든 만들어 놓고 4차 산업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 50배씩 늘어나는 거예요, 자산은.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천천히 가는 게 좋다고. 4차 산업이 이렇게 확 해가지고 빨리 일어나는 것보다 최대한 천천히 가는 게 장기 수익률에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근데 지금 눈에 그게 안 보이잖아요. 일반인들은 그게 눈에 절대 보이지 않거든. 이런 큰 흐름을 전망하고 예측하고 그걸 추적해 나가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 인구 중에 몇 프로나 될까요? 99%는 다 단기 매매만 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을 어떻게 읽냐고. 이런 흐름을 읽으면 보인다니까. 그 안에서 추적을 해나가면 기업들이 성장하는 흐름들도 다 보여요. 이런 큰 흐름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흐름들은 이제 이해를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큰 흐름. 이제 큰 흐름을 볼 때는 이제 시황이라든가 업황을 보면서 이제 큰 흐름을 잡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어떻게 돼요?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창의적으로. 이 전략은 뭐 때문에 세워요? 결국은 아무렇게나 해도 수익이에요. 주식 투자는 아무렇게나 해도 시간만 이기면 무조건 수익입니다. 근데 수익을 큰 폭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 수익 확대를 위해서 전략을 세우는 거죠. 이 전략이 뭐예요? 자,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에 대한 설명은 영상으로 굉장히 많이 해드렸죠. 그리고 우리 회원분들한테 거기에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자, 회원 방송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요런 부분들을 접했으면 어때요?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야 돼요. 진짜 지금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야 된다고. 그동안에 이렇게 자산의 여유가 생기기 전까지는 노동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자산의 여유가 어느 정도 쌓이고 나면 노동은 그냥 선택일 뿐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산의 자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투자는 필수적인 요소예요. 지금 시장이 조금 좋고 안 좋고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이런 큰 흐름이 진행이 될 건데 자 10배씩 터지는 20배 뭐 30배 어떻게 알아? 3차 산업보다 이게 만약에 4차 산업이 곱하기 2가 될지 곱하기 5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100배 200배를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건 이제 미래이기 때문에 안 보인다고. 근데 확실한 건 뭐예요? 자 3차 산업만큼 이상은 성장을 할 거라는 거죠. 자 지수 포인트가 2차 산업 3차 산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1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왔어요. 대충 18배, 19배 왔죠. 이 동안 이런 흐름들을 몇 번만 캐치를 해놨다 그러면 아무리 못 먹었어도 100배에서 1000배는 먹었겠죠. 100배에서 1000배의 수익은 올렸겠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000포인트에서 2만포인트 못 갈까요? 나 죽기 전에는 2만포인트 본다니까. 4차 산업으로 갈 것 같아요. 4차 산업이 진행이 되고 거기에서 좀 더 뭐 들어가서 이제 그게 뭐 이제 5차 산업이라고 또 이제 뭐 얘기하고 뭐하고 할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2차 산업이고 3차 산업이고 4차 산업 이게 뭐라고요? 다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지금 4차 산업이라고 마케팅을 엄청 하고 있는 거 사람들 관심이 쏟아져야 이제 소비가 일어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로봇도 이제 사기 시작하고 지금 로봇은 어때요? 자 임금 문제를 막 부각시키고 있잖아요. 로봇 팔아먹으려고. 임금 문제를 부각을 시켜야 로봇을 팔아먹을 거 아니야. 자동화 기기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사람은 필요 없다 막 이렇게 돼야 이제 어떻게 돼요? 자, 증시에 투자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가 없는데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지. 그리고 어때요? 화폐. 야,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고 막 하면서 떠들잖아.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야, 전자화폐로. 야, 중국 같은 데는 보니까 한국보다 훨씬 빠르더라. 중국은 현금을 쓰지 않더라. 우리나라처럼 이런 카드, 이 카드 형태 자체가 굉장히 후진국 형태다. 그러니까 스마트 카드를 마케팅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건 마케팅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 올리고 뭐하고 하는 건, 자, 회원 가입하라고, 자, 홍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원들과 저와 유대감이 이제 형성이 되고 뭐하고 하면서 진짜를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 있는 거고요. 이게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읽으면 투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냥 다 나와 있다고. 주식 투자는 무조건 하고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이 4차 산업 시대에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로봇을 만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무슨 뭐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 내가 연봉 1억 10억씩 받으면서 그런 회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런 사람들 말고는 다 소외되는 거예요. 근데 요런 데 직접적으로 속해 있지 않고 이 4차 산업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투자자. 지금 뭐 일본의 규제가 어쩌고 저쩌고, 강제징용 이거 해서 일본 새끼들이 우리를 때리고 어쩌고 저쩌고, 문재인 정부가 잘못을 했고 어쩌고 저쩌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문정부를 되게 막 경제 부분에서 막 욕이라기보다 좀 막 비난하고 하는 이유들은 뭐냐면, 요런 부분들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서민들, 그런 서민들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런 흐름들이 나는 보이니까 마음이 그냥 아픈 거예요. 항상 그렇게 당하고 있으니까 지금 막 파업하고 노조라고 막 그렇게 하면서 뭐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노조원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잖아요, 노조. 노조는 항상 우리는 이제 약자라는 공통분모가 형성돼 있었어요. 지금은 이게 깨지고 있다고. 막 파업하고 뭐하고 이게 안 좋은 인식들을 막 심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핍박받을 수밖에 없어요, 노동자들은. 요런 식으로 가면. 왜? 누군가 여기에서 이제 반발 심리가 생기고 한 사람들이 표심을 얻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 때려 부실 거 아니에요. 그럼 기업들은 지금도 좋은데 더 좋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노조가 약자라는 인식을 벗어버리는 순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장하고 있는 게 뭐예요? 챙긴다면서 문정부가 요걸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노조들 다 죽이는 길로 문정부가 가고 있다고 난 생각을 한다고. 자, 정치적인 얘기는 또 하면 끝도 없으니까.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한 번씩들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